उम्, हुन्छ। कहिले के भन्यो? कहिले कहाँ गएको थियो भने के भने के हो? पढ्नु पढ खाउला खानासाना खाएर बस्छ नि त है। म पछि फोन गर्छु तिमीलाई, यहाँ क्लास सकिएपछि है त। राखेँ है। ल। अनि एक्लै आएको लुगा लाउनु पर्दैन, त्यही लुगाहरू त्यतिकै जाँदो रहेछ त्यो ढिलो भयो होला, ढिलो भयो होला जाऊ। ल बिस्तारै जाऊ, बिस्तारै सुन्नु खाइरहेको पढेपछि ल ल ल ए अघि अलिअलि त टिपेको थिएँ, ठिकै छ। भोलि सफा गर्नु। तपाईँलाई के छ? साहुले के लेखेर दियो भने त मैले लेखेर राखेको थिएँ। साँच्चै के पो भनौँ, मैले कुरै बुझेन त। त्यो मान्छेसँग गर्ने कामहरू मैले लेखेर राखेको छु। त्यो तपाईँलाई दिएर सिक्दै राख भनेको। अर्को महिना कहिलेबाट ल्याउँछ कि यता ल्याउँछ तपाईँले? आयो भण्डारी सरहरू नानीले होला होइन। हेर म थाहा हुन्न, आइसकेपछि कहिले त लामै समय हुन पनि सक्छ कि। खै हो सरनिमले पढाउनु त पढाउनु बुझिँदैन। ए त्यो त बुन्न लाउँछ 1-2 वर्ष त। त्यसले बोलेको सबै ठ्याक ठ्याक बुन्न त
तपाईँको बाहिर बोलेर जानेर हुँदो रहेछ, पढाइमा फरक हुँदो रहेछ। म बाहिर बोल्न जस्ता कोरिन्छ जति पनि सक्छु, तर यहाँ पढाइमा अझ फरक हुँदो रहेछ तपाईँ। उम्, तपाईँले जति जानिन्छ भने नि तपाईँ बोलेको उसले बुझ्दैन के सुरुमा।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조이닝이 씨 오셨고요. 네. 어드민스 512887 씨 오셨고요. 나우이 씨 와주셨고, 아닙니다, 아이폰 선생님. 씨도 와주셨어요. 필립 nem방 씨. 안녕하세요. 나랑계럴 씨, 네, 반갑습니다. 테이 씨 오셨고요. 테이 씨. 안녕하세요. 글을 정말 잘 쓰는 테이 씨 오셨고요. 테이 씨 오셨습니다. 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어? 아직 안 온 분들이 많이 있네요. 안 보이는 분들이 좀 있지만 9시가 되었으니까 오늘은 국강 9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기입니다. 오늘 뭐 공부할 거냐면 미리 다 공부하고 오셨죠? 오늘은 순서 배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풀어 오셨기 때문에 가나다라 이렇게 순서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맞추는 문제. 순서 배열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반짝. 이 반짝이라는 게 이제는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노래 알아요? Twinkle, twinkle, little star. 뭐 이런,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게 한국어로 뭐냐면, 반짝, 반짝, 작은 별, 이거든요? 이 twinkle이라는 뜻이에요. twinkle. 반짝반짝. 블링블링. 이런 뜻이에요. 블링블링. 반짝반짝. 요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는 트윙클, 블링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잠깐이라는 뜻이에요.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인기가 있었던 가수, 반짝 가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운영하는, 잠깐 장사하는, 물건을 파는 임시가 잠깐 하는 거죠. 잠깐. 임시 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사람이 붐비는 장소. 이게 뭐야? crowded. crowded.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 많은 거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기업은 이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또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임시 매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팝업 스토어죠. 팝업 스토어.
up store. 요거요. 요거를 한국어로 뭐라 하냐? 임시 매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시. 근데 이 친숙하다라는 건요. 친하다, 익숙하다. 이거를 친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유행이다. 요게 1번이 되겠죠? 유행이다. 유행이다. 그런데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 여기를 볼게요. 네, 짧은 기간이라고 했는데 짧은 기간. 궁금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짧은 기간이냐?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1번, 2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매장은 여기요. 임시 매장, 요거 체크를 해야지. 임시 매장이 나왔는데 이 임시 매장은 왜 하는 거냐? 왜? 왜? 목적, purpose, 목적을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여기 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first, 얘가 second가 되겠죠. second.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4번 정해져 있는데 봅시다. 기업은 이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또 and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벤트, 행사를 열기도 한다. 네,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는 매장이 유행이다. 그 다음에 뭐고요? 그 다음에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 정도 반짝 운영하는 임시 매장이다. 기업은 이 임시 매장을 이용해 주로 특정 제품을 팔거나 홍보를 한다. 또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재미있는 행사를 열기도 한다. 네, 얘기했습니다. 팝업 스토어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여기는 여기가 요거를 설명을 해야지. 23번에서 15번까지인데 13, 14, 15번이잖아요. 14번에는 스토리가 자주 나와요. 그렇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잘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전화를 했네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끊고니까 전화를 했어요. 친구는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다. 아, 내가 합격을 했군요. 얼마 전 나는 회사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했다.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내가 배려하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래서 어떻다고? 미안했다. 미안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읽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스토리라인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예, 뭐냐.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합격 소식. 내가 합격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전화를 했죠.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기뻐했다. 기뻐했다. 그런데 미안했다. 미안했다. 왜 미안했냐? 왜 미안했냐면 친구는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을 못했다. 합격을 못했어요. 합격을 못했다. 합격을 못했으니까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했으니까 미안했다. 왜냐면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 잠시만요. 설명할 때는 잠깐. 자, 여기 보면 얼마 전 나는 합격 소식을 들었다. 1번이죠. 1번 합격 소식을 듣고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1번이네요. 근데 친구가 나의 합격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다. 근데 전화를 끊고 나니까 미안했다. 미안했다. 여기가 3번이죠. 왜 미안했냐? 아직 취업 못한 친구를 내가 잘 생각하지 못했구나.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미안했다. 다 나가라. 다 나가라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다음 걸 보도록 합시다. 빵이나 고기를 구울 때 갈색으로 바뀌는 것이 그 예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색깔이 바뀐다. 근데 구울 때 바뀐다라고 했죠. 굽다 이렇게 보면 굽다라는 거 베이크죠. 베이크. 근데 이게 비읍이 있으니까 어때요? 구워요 구우면 구울 때 구울 때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울 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파이어가 되는 거죠. 불이 들어가면 불이 불이 있으면 자, 갈색으로 바뀌면서 빵이나 고기의 맛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파이어라기보다는 히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요.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식품에 들어있는 당과 단백질이 열을 만나면 색깔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빵이나 고기가 갈색으로 변한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식품은 뭐예요? 빵이나 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1번, 2번, 이렇게 찾아낼 수 있죠. 근데 갈색으로 바뀌는데, 갈색으로 그냥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맛이 좋아져요. 맛이 좋아져. 맛도 더 깊어지고 풍부해진다. 바뀌면서 맛도 좋아진다. 그런데요. 이게 그러면은 색깔이 바뀌고 맛이 좋아지는데 그럼 많이 구우면 돼요? 안 되죠. 너무 가해지면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가해지면 검게 타요. 그러면 맛이 없어집니다.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가나라 여기가 답이 되겠죠. 네. 자, 이를 닦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5번부터 7번, 8번까지 얘기를 할 때, 이를 닦다는 땡땡땡 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치질하다. 이는 치아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썩다. 이가 상하다. 이가 썩다. 네,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거죠. 충치라고도 얘기합니다. 충치. 네, 충치가 있다. 많이 썩었네요, 이 사람은. 네. 근데 이 이를 닦을 때 여기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앞에 반대가 뭐예요? 뒤죠, 뒤. 그 다음에 안의 반대. 안의 반대를 안의 반대를 겉이라고 하죠. 겉. 안쪽, 바깥쪽, 바깥쪽, 바깥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야기할 때는 이 치아를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를 앞이라고 그러고 앞에 반대를 안이라고 그래요. 안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프론트 그 여기는 백이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는 인사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가봅시다. 자, 그러나, 이거는 1번이 아니네. 1번이 아니죠. 그러나, 라고 했으니까, 이를 닦을 때는 순서에 맞춰 닦는 것이 좋다.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안쪽 구석에서부터 앞쪽 방향이 좋다고 한다. 안쪽, 앞쪽. 이렇게 얘기죠. 안쪽 이가 상하기 쉬워서 더 꼼꼼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거 세트네. 그죠? 전문가들은 안쪽 구석에서부터 앞쪽 방향이 좋다고 조언. 이게 뭐야? 어드바이스. 어드바이스. 말한다. 어? 안쪽 이가 상하기 쉬워서, 썩기 쉬워서 더 꼼꼼하게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는 first, secon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은 보통 이를 닦을 때 순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하지만 요렇게 순서가 들어가야 되죠. 1, 2, 그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이를 닦을 때는 순서가 중요한데 이 순서는 전문가들이 안쪽부터 앞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안쪽이가 상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나가다라, 나가다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죠? 자, 14번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스토리 라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try 해보고 싶다. 친구들은 마지막까지 퇴사를 다시 고민해 보라고 했다. 내일은 내가 1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날이다. 퇴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한다. 보고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요. 사업. 그 다음에 그 사업이 있네요.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토리 라인을 보면은, 나는 내일 퇴사한다. 퇴사한다. 근데, 친구들이 말했어요. 퇴사?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죠. 아, 아니야. 나는요, 퇴사할 거예요. 퇴사할 거야. 왜냐면 나는 사업할 거야. 퇴사하고 사업할 거야. 쉽지 않다. Not easy. 어렵다. 뭐가 어렵다? 사업이 어렵다. 사업 어렵다. But try 하고 싶다. I'll t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찾아봅시다. 나는 내일 퇴사한다. 1번. 나는 내일 퇴사한다. 친구들은 다시 생각해봐라. 다시 고민해봐라. 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퇴사하고 사업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데 사업은 당연히 어렵죠. 어렵지만 나는 try 해보겠다. 시도해보고 싶다. 이런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 다나라가. 요게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모래시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모래시계예요. 모래시계다. 모래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래시계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 3 minutes, 그리고 15 minutes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건 3분짜리고 어떤 건 15분짜리죠. 이걸 누가 결정해요? 이 시간을. 시간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이게 모래가 많아. 양이죠, 양. 양이, 퀀티티. 모래가 많으면 오래 걸려요. 그죠? 모래가 많으면 오래 걸린다. 당연하죠. 그리고 모래가 똑같은데 구멍 있죠, 여기. 구멍. 이거 맞나? 구멍. 구멍이 작으면 오래 걸려. 그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모래의 양이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구멍의 크기가 시간을 결정한다. 알겠죠? 자, 그래서 먼저 모래시계는 모래를 이용해 일정한 단위의 시간을 재는 기구이다. 매죠. 재다.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설명이니까 당연히 first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근데 이제 조절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절한다. 그래서 모래의 양을 조절하면 다양한 시간 단위의 모래시계를 만들 수 있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모래시계 구멍 크기를 통해서도 시간 단위를 조절한다. 아, 요게 first, 요게 second가 되는데 세컨드에서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요거를 한 번 더 설명하네. 그죠? 세컨드 대시 1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게 1번이고요. 1번이고
요거 세트야. 세트. 그래서 2번, 여기가 3번인데, 여기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뭐냐, 가, 그 다음에, 라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다가 나와. 나다, 가라나다. 가라나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게 세트라는 거, 요거 두 개가 세트라는 거, 잠깐만요. 엉망이야. 다시. 요거 두 개가 세트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첫 번째, 또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그리고 두 개, 또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3번을 보도록 합시다. 13번 보면요. 여기 회사가 있어. 회사 이렇게 문이 있죠. 여기에 막 사무실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그런데 여기 1층에 가면 여기 뭐가 있어? 여기에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죠.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인포메이션을 하는 안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1층에.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로비죠, 로비. 로비가 있는데 이 로비를 어떻게 예쁜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가 원래 이게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는 어때요? 약간 전시회 느낌으로 예술 작품 전시. 여기는 카페 느낌. 카페 느낌으로 이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회사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회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회사 사람의 상대 말은 외부인이라고 해요. 외부인들이 오게 되죠. 외부인들. 자, 가봅시다. 회사의 1층 로비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회사가 많아졌다. 사람들은 작품을 감상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다. 미술관과 카페를 만들어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여긴 너무 쉽네요. 그죠? 이게 1번이 되겠죠? 개방한다. 어떻게 개방하냐? 개방을 해서 뭘로 활용하냐? 미술관과 카페를 만든다. 2번이죠. 그러면 미술관에서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죠. 그죠? 3번이. 그래서 어떤 이펙트가 있었냐? 어떤 이펙트? 효과가 있었죠. 이펙트. 어떤 이펙트가 있냐?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그러니까 미술관과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의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답이 뭐야? 가다나라. 1번이 답이 되겠죠. 알겠죠? 자, 이번 주 스토리 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에서 내려 앞차의 주인에게 사과하고 사정을 설명한다. 앞차 주인은 큰 사고가 아니니까 괜찮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 친절한 배려 덕분에 딸은 무사히 병원에 도착해 사고가 났나 봐요. 그죠? 아픈 딸을 병원으로 급하게 데려가다가 앞차와 부딪혀서 사고를 냈다. 아, 내가 실수를 했네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 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스토리라인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딸이 아팠어요. 딸이 아프다. 급하게 병원에 갔죠.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너무 급하게 빨리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까 어떻게 낑쿵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앞차 내렸죠. 나도 내렸죠. 그래가지고 이 앞차 운전자한테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뭐라고요? 딸이 아파서 너무 서두르다가 너무 빨리빨리 운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황을 말했죠. 시츄에이션. 사정이죠, 사정. 사정을 설명했어요.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 앞차 운전자가 그래요? 딸이 아프군요.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까 보니까 큰 사고가 아니니까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빨리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큰 사고가 아니니까 빨리 가세요. 그래서 덕분에 그 사람이 친절했죠. 덕분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해피엔딩. 해피엔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합시다. 딸이 아파서 급하게 병원으로 가다가 사고까지 났어요. 1번.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차에서 내려 상황을 설명했다. 2번. 큰 사고 아니니까 빨리 가세요. 병원에 가야죠. 3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았다. 4번. 가나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선택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읽어오셨으니까, 제가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남자, 특히 남자요, 남자. 이게 중요해요. 남자가, 샴푸를 사러 갔어요. 샴푸. 샴푸를 사러 갔는데, 샴푸가, 짜잔. 샴푸가 여기 너무 많아. 샴푸가 이렇게 많아요. 다 샴푸야, 이게. 샴푸가 이렇게 많으면 이 남자는 어떻게 된다? 가장 앞에 있는 걸 사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거 사요. 임준 씨는 어떻게 해요? 임준 씨는 가장 싼 거를 사요. 가장 싼 거. 마트에 가면 100g당 얼마? 뭐 1,050원. 뭐 이렇게 있잖아요. 100g당 얼마? 그러면은 가장 싼 거를 삽니다. 저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얼마나 많이 받냐면, 포기를 해요. 이거, 포기를 해요. 뭐를 포기해? 난 쇼핑은 안 돼. 나는 물건을 사는 것은 포기했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구매를 포기한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스트레스 한국어로 뭐야? 부담이죠, 부담. 부담이 너무 커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가 딱 오잖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샴푸, 짜잔, 샴푸, 짜잔, 딱 두 개만 놔둬. 두 개만. 그래서 두 개만 놓고 A, B 중에 고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를 딱 고르는 거죠. A를 고르든가 B를 고르든가. 그러면 선택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커져서 포기를 해요. 선택을 포기합니다. 선택을 포기한다는 건 구매를 포기한다는 거죠. 구매. 안 사.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트에서, 백화점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 디스플레이를 조금만 해요. 조금만. 그래서 고객들이 살 수 있게 합니다. 살 수 있게 리드하는 거예요. 리드.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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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세요. 유도예요. 유도. 이쪽으로 사세요, 사세요 하는 걸 유도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가봅시다.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얘기하는 거죠. 구매를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 구매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품목별로 몇 가지 제품만 매장에 진열한다 디스플레이를 얘기합니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물건을 고를 때 어려움을 겪는다.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것은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면 찾아봅시다. 1번이죠.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어려움을 겪는다. 이 어려움이 뭐야? 부담스럽다. 스트레스죠. 너 선택에 대한 부담으로 구매를 망설이다가 포기하기도 한다.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구매를 포기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마트에서는 솔루션. 몇 가지 제품만 디스플레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선택에 대한 고객의 부담을 줄여서 구매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라가다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13번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다. 여기 1번이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좀 보도록 합시다. 요거요. 여기 보면 보통은 이런 그릇에 요런 것들 이렇게 담겨 있죠. 담겨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틀 플러스 콩, 빈이죠, 빈. 바틀 맞나 이거? 병.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이 병을 용기라고 해요. 용기. 그 다음에 요거는 뭐야? 내용물. 진짜 물건이죠. 내용물. 네, 요런 것들. 근데 요 용기가 이 병이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죠. 환경 오염.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판매하지 않겠다. 요것만 only 내용물 for 환경보호. 환경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내용물만 판매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고객님이 고객님 고객님이 요걸 가져와야죠. 요거를 저기요 콩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콩을 줘요. 콩 100g 이런 식으로 내용물만 주는 거예요. 고객이 용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용기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용기, 그릇, 베슬, 바틀 이런 거요. 근데 만약에 이 고객이 없어. 용기가 없어. 그러면 빌려줍니다. 빌려줘요. 용기를 빌려준다. 용기는 커리지 이거 아니에요. 용기는 베슬, 바틀이에요. 용기를 빌려준다. 빌려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걸 알아야 돼요. 자, 가봅시다. 환경보호를 위해 포장 없이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가 있는데 사람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빈통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 빈통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가게에서 통을 대여해 주기도 합니다. 이 가게에서는 밀가루나 샴푸 등을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이 가게 내용물만 판매하는 가게인데 이 가게에서는 커다란 용기에 담아놓고 판매합니다. 사람들 누구야? 고객들이 용기에 든 물품을 사려면 용기를 준비해야 돼요. 통을 준비해야 됩니다. 통이 없으면 빈통이 없는 사람들은 통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진행되겠죠. 갈아나다. 2번이 답이 되겠죠. 갈아나다. 네. 자, 14번 스토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요금을 내려고 보니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나에게 아주머니는 환하게 밝게 웃어주셨다. 회사에서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를 뛰어가서 탔다. 그냥 내리려는데 뒤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다. 음, 자, 스토리를 보니까 여기요. 아침에 이제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 사람이 잠깐만요. 그래서 막 뛰어갔죠.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탔어요. 타다. 겨우 탔어요. 겨우 탔는데 요금을 내야지. 요금을 내야 되는데 지갑이 없어. 지갑이 없다. 그러면 돈을 못 내요. 내려야 돼요. 내려야겠다. 내려야겠다. 이렇게 슬펐어요. 그런데 그때 아주머니가 대신 돈을 내줬어요. 아가씨, 제가 돈을 내드릴 테니까 내리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너무 고마웠는데 이 아주머니가 고맙다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환하게 웃어주셨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맞죠? 자, 가봅시다. 자,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아서 막 출발하려는 버스. 요거죠. 버스를 뛰어가서 탔는데, 요금을 내려고 보니까 가방 어디에서도 지갑을 찾을 수 없었다. 지갑이 없었어요. 지갑이 없으면 내려야지. 버스 요금이 없으니까. 그냥 내리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대신 요금을 내주셨어요. 너무 고맙죠?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어? 웃어주셨죠? 다가라나.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15번. 여러분들 이런 거 좀 느꼈어요? 눈썹이고.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요 부분에. 요 부분이 막 바이브레이션이 있어요. 여기. 여기 막 이렇게 떨릴 때가 있죠. 여기 떨릴 때. 언제 떨려요? 피곤할 때. 피곤할 때 떨리죠. 피곤할 때 떨리다. 떨리다. 이렇게 이제 피곤할 때 떨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요. 쉬어요. 그러면 해결되죠. 어? 근데 잤어. 쉬었어. 그런데 또 떨려. 그럼 왜 그러냐면 이거 또 제가 안 찾아놨는데 마그네슘이라고 있어요. MG. MG.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래. 그럼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마그네슘을 입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죠? 뭐가 있어요? 바나나. 그 다음에 너츠.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견과류라고 얘기해요. 견과류. 자, 견과류. 이런 게 견과류예요. 너츠죠, 너츠. 좀 볼까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데 도토리.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하던데? 피스타치오? 아닌데? 일단 다른 거. 요거. 요거 호두죠. 호두. 요 호두요. 호두고. 요거는 땅콩. 땅콩. 요거는 아몬드. 요런 것들을 견과류라고 합니다. 견과류. 네. 바나나는 아시고요. 자, 봅시다. 어, 누구나 한 번쯤은 눈밑이 떨리는 요거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 1번이래. 자, 어디야? 눈밑 떨림의 주된 원인은 피로다. 피로이므로 푹 쉬면 증상이 완화된다. 그런데 쉬었어. 푹 쉬었어. 쉬어도 떨림이 계속된다면 마그네슘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마그네슘을 먹으면 좋다. 마그네슘이 풍부한 견과류나 바나나를 먹으면 좋다. 어? 라나가다. 라나가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사이가 나쁜 것으로 유명하다. 개가 앞발을 드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개랑 고양이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우리 집에도 개와 고양이가 있어요. 개 2마리랑 고양이 1마리가 있는데 사이가 정말 안 좋습니다. 맨날 싸워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 보여요, 그냥.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표현 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표현 방식이. 자, 봅시다. 개가 앞발을 드는 행동은 함께 놀고 싶다는 의미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런 행동은 뭐야? 앞발을 드는 행동. 이거 똑같은 거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어? 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표현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설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걔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걔가 이렇게 막 앞발을 들어. 웃으면서 앞발을 들어요. 이렇게. 걔예요, 걔. 걔가 앞발을 드는데 이거 뭐야? 같이 놀자. 같이 놀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의 입장에서는 뭐다? 고양이? 고양이에서는 뭐 죽을래? 공격하는 어택. 어택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해하는 거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몇 번이에요? 가라나다. 가라나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14번인데 스토리가 안 나왔어요. 요거는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니까 힘을 내세요, 여러분. 마지막이요. 시대가 변하면서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여기요, 바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다시. 요거, 뭐뭐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앞에 이 설명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여기는 안 봤어. 가만 봤어요, 가만. 그러면, 가만 보면, 앞에 어떤 내용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임준 씨는 똑똑하니까 알 수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도 알 수 있습니다. 회식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앞에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잖아요. 뭐가 나와 있겠어요? 옛날에는 회식 문화가 이랬는데 지금은 회식 문화가 이렇다. 시대가 바뀌면서 회식 문화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뭔 말이야? 뭐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알겠죠? 뒤에. 전체 내용의 뒷부분에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설명한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면, 직장에서는 좋은 업무 분위기를 위해서 회식을 한다. 예전에는 과거 얘기가 나왔죠.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주로 술을 마셨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즘. 그러나 요즘에는 회식 대신에 공연을 관람하거나 맛집을 탐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요 두 개, 과거에는 어떻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다. 라고 한 다음에 정리를 해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에 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번이죠. 짜잔. 회식. 회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3번. 과거에는, 현대에는. 그리고 정리. 이렇게. 나, 뭐야. 나다라가. 나다라가. 여기네요. 나다라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알겠죠? 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54번. 54번 쓰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의 출산율 감소는 어린이와 노인 인구 비율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 원인으로 발생된 저출산과 고령화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가 되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어린이나 노인의 인구 비율의 변화 원인은 무엇인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변화 원인이고요. 문제 발생. 그 다음에 해결책,
솔루션이 들어가야 돼요. 자, 어린이나 노인의 인구 비율의 변화 원인은 무엇입니까? 일단 저출산. 아이를 적게 낳아요.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겠죠. 아이를 적게 낳는다. 출산을 안 한다는 거죠. 아이를 적게 낳다. 고령화는 오래 살자. 이 똑같은 말이 수명이 늘어나다. 특히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는 돈 문제예요. 돈 문제는 경제 문제로 얘기할 수 있죠.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아이를 많이 낳게 하면 되죠. 많이 낳게 해야 된다. 많이 낳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노인도 일한다.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노인이 건강해야지 돈을 조금 써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어린이나 노인의 인구 비율의 변화 원인은 무엇입니까? 맞벌이를 해요. 맞벌이를 해. 그 다음에 출산 및 육아가 부담스러워요. 어떤 게? 돈도 시간도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출산이 생기는 거죠. 저출산이 생긴다. 그 다음에 기대 수명이 연장되니까 고령화가 생기는 거죠.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환경위생이 발달합니다. 당연히 병원에서 치료를 잘하니까 오래 살죠. 그런데 두 가지를 얘기해 줘야 돼요. 두 가지. 이거는 종합평가를 볼 때도 중요했는데 의료기술이 발달한 거 한 가지 요거를 써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그래서 옛날에는 더러웠는데 지금은 깨끗해요. 뭐가? 화장실이, 그 다음에 싱크대가, 주방이, 식당이 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곳에서는 병에 안 걸려. 더러운 곳에서는 병에 걸려. 지금은 깨끗하니까 오래 살아. 이게 환경이상 발달이에요. 알죠? 어, 의료기술 발달 조금 수정합시다. 의료기술이 발달했고 발달. 이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은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개선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인구 구조가 이렇게 됐어. 저출산 고령화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30년 후가 문제예요. 아이가 적어. 30년 후에. 그러니까 미래에 어떻게 되냐? 아이가 적으니까 일할 사람이 30년 후에 일할 사람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어나니까 우리가 생활비를 줘야 될 인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퇴직을 하면 생활비를 줘야 되거든요. 국가에서. 그죠? 아니면 자식들이 생활비를 줘야 되죠.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늘어난다. 그러면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bankrupt. 그죠? 이런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출산을 많이 하면 되지. 출산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결해 주면 되잖아요. 출산 및 육아 부담을 해결해 준다. 출산 육아를 지원해 주고요. 여성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되죠. 여자가 일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미래 부양할 인구가 돈을 덜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어디냐? 건강을 관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치료비에 돈을 많이 쓰니까 건강을 미리 관리하자. 그리고 노인들도 다시 생산할 수 있게 하자. 노인 재취업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써볼게요. 과거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가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출산 양육과 집안일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아내와 남편이 둘 다 돈을 벌고 집안일도 분담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요거죠, 요거요. 이에 따라 출산과 양육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되었고 출산을 포기하는 가정이 늘어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써봤습니다. 또한 의료기술과 환경위생이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늘었고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여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자, 다음. 아이는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사회는 가까운 미래, 30년 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여기 있죠. 30년 후에는 경제적 생산력을 갖게 되는데 그런 미래의 인적 자원이 적어졌기 때문이다. 저출산이니까. 그리고 노인은 생산 능력을 잃고 부양을 받아야 하는데 노인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출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상황이 계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 사회의 경제는 무너지게 된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 문제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또 정부가 해줘야 됩니다. 정부는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서 출산 및 육아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위한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에 관한 정책도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정책이 이미 있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더 잘해라 라는 의미로 뭐라고 했냐면 더 꼼꼼히 검토해라.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있지만 더 잘해라. 더 좋게 바꿔봐라. 한번 체크해봐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통해 노년층 의료 비용을 줄이고 노인 재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피를 하고 셀프를 하고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자, 미리 보셨겠지만 안 보셨구나. 요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게 누구야? 코리안 리페어샵 KRS 선생님께서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것도 한번 카피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한국어 실력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귀찮은 거 알아요. 귀찮은 거 아는데 공부해야죠. 화이팅! 자, 우리 10분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세요. 네. 나갔다가 늦지 않게 네.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네. 어,